여러분 혹시 무릎이 아파서 병원 가셨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 한번 맞아보시라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한 번에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맞았는데 처음엔 좀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몇 개월 지나니까 또 아프고 그래서 또 맞으러 가고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늘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그 주사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무릎 연골을 더 빨리 닳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실제로 작년 여름에 저희 병원에 오신 72세 박정희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5년 동안 무릎 주사를 1년에 4번씩 꼬박꼬박 맞으셨더라고요. 한 번 맞을 때마다 25만 원씩 냈으니까 5년이면 총 5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MRI 찍어보니까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박정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주사 맞으면 좋아진다고 해서 열심히 맞았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울면서 물어보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절대 말 안 해주는 무릎 주사의 진짜 진실. 7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건데요. 끝까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무릎을 지키는 방법도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소중한 가족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23년째 무릎 관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릎 주사 시술만 해도 1만 건이 넘게 해왔고요. 인공관절 수술도 800례 이상 집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냐면요. 요즘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무릎을 더 망가뜨리고 계시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 무릎 주사 시장 규모가 1년에 얼마인지 2023년 기준으로 무려 8천억 원이 넘습니다. 8천억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중소기업 한 개 만드는 돈보다 훨씬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실제로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주사는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냐고요? 그냥 병원 수익을 위해서 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폭로하려는 내용입니다. 병원에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주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병원도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의사도 사람이고 병원도 운영을 해야 하니까 수익이 나는 시술을 권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환자분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주사가 정말 효과가 있고 어떤 주사가 돈만 낭비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주사가 오히려 무릎을 더 망가뜨리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사는 바로 히알루론산 주사입니다. 흔히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보신 분 정말 많으시죠? 그럼 이 히알루론산 주사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연골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거라고, 마치 자동차 엔진에 엔진오일 넣듯이 무릎 관절에 기름칠을 해주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아, 그럼 이거 맞으면 다른 연골이 다시 재생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이에요.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성분이 맞아요. 관절 사이에 있는 관절액이라는 물에 들어있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관절액의 점도를 높여주면 뼈끼리 부딪히는 걸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문이 삐걱거릴 때 기름칠 해주면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사 맞고 나면 처음엔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계단 오르내릴 때 덜 아프고 걷는 것도 한결 수월해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 효과가 얼마나 가느냐.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넣어준 히알루론산을 몸이 이물질로 인식해요.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와서 이걸 분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68세 김순자 여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 봄에 주사 맞았을 때는 6개월 갔는데 가을에 또 맞았더니 이번엔 3개월밖에 안 갔다고, 그래서 겨울에 또 맞았더니
이번엔 한 달 만에 다시 아프기 시작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으면 맞을수록 효과 기간이 짧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히알루론산 주사의 두 번째 문제점이에요. 그럼 왜 효과 기간이 점점 짧아질까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학습을 하거든요. 아, 이게 이물질이구나. 다음번엔 더 빨리 제거해야겠다.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맞을수록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문제점인데요. 히알루론산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으면 관절 안에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년에 3번 이상 맞는 분들한테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오히려 연골이 더 빨리 닳아요. 왜냐하면 염증 물질들이 연골 세포를 공격하거든요. 마치 불이 나서 집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연골이 조금씩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히알루론산 주사는 1년에 최대 2번까지만 맞으시라고. 그 이상 맞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주죠. 왜냐고요? 간단해요. 주사 한 번 맞으면 병원 수익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생기니까요. 환자가 자주 오면 올수록 병원은 좋은 거예요. 실제로 어느 정형외과 의사가 익명으로 한 말이 있는데요. 히알루론산 주사는 병원의 효자 상품이라고 표현했어요. 시술 시간도 5분밖에 안 걸리고 재료비는 3만 원 정도인데 환자한테는 25만 원 받으니까 1년에 환자 한 명당 4번만 와도 1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병원에서 자꾸만 주사 맞으라고 권하는지, 그리고 왜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안 해주는지 말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아픈 거 참는 것보다는 주사라도 맞아서 몇 달이라도 편한 게 낫지 않냐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알루론산 주사는 마치 구멍난 배에 물 퍼내는 거랑 똑같아요. 당장은 가라앉지 않지만 계속 물은 새어 들어오잖아요. 근본적으로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물만 계속 퍼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히알루론산 주사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히알루론산 주사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떤 건 15만 원이고 어떤 건 40만 원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비싼 거는 히알루론산 분자가 더 크고 농도가 진하다고 광고를 해요. 그래서 효과가 더 오래 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15만 원짜리나 40만 원짜리나 효과 지속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왜 비싼 거를 권할까요? 당연히 병원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요. 15만 원짜리 권하나 40만 원짜리 권하나. 의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5분 시술하는 건데 비싼 걸 권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이게 바로 히알루론산 주사의 진실입니다. 효과는 6개월밖에 안 가고 반복하면 할수록 효과는 떨어지고 염증까지 생길 수 있고 비싼 거나 싼 거나 큰 차이도 없는데 병원은 계속 맞으라고 권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사 말씀드릴게요.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흔히 뼈주사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주사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주사거든요. 먼저 스테로이드가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만든 게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염증을 확 눌러버려요. 마치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불을 꺼버리는 것처럼 염증을 순식간에 억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사 맞고 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통증이 확 줄어들어요. 74세 이영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뼈주사 한번 맞아보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맞았더니 10분도 안 돼서 통증이 확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기를 이게 명약이구나 하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또 아프니까 또 맞으러 가시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맞으러 가시고 그렇게 1년 동안 12번을 맞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퉁퉁 부어서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무릎뼈가 일부분이 썩어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의학용어로 골괴사라고 하는데요. 뼈 조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영호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던 주사가 왜 이렇게 됐냐고 의사 선생님은 계속 맞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울먹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럼 왜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스테로이드가 뼈를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약하게 만드냐고요? 스테로이드는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죠. 마치 스펀지처럼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골다공증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1년에 3번 이상 맞으면 골다공증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3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연골이 더 빨리 닳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통증을 줄이려고 맞은 주사가 오히려 연골을 더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가 연골 세포의 재생을 방해하거든요. 우리 연골은 조금씩 닳아도 세포가 재생되면서 어느 정도 복구가 돼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이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닳기만 하고 재생은 안 되니까 연골이 빠르게 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골괴사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작용인데요. 스테로이드가 뼈로 가는 혈관을 막아버려요. 혈관이 막히면 뼈에 산소와 영양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뼈 조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물을 안 주면 나무가 말라 죽듯이 뼈에 혈액이 안 가면 뼈가 죽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인공관절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주사를 왜 의사들이 놓는 거냐고요. 그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환자도 만족하고 의사도 빨리 시술할 수 있고 병원도 수익이 생기니까 좋은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환자가 1년 후, 2년 후에 무릎이 망가져서 다른 병원 가면 그건 그 의사 책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1년에 최대 3번까지만 맞아야 한다고. 그리고 같은 부위에는 3개월 간격을 두고 맞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어떤 병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라고 해요. 심지어 2주에 한 번씩 맞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다른 주사보다 싸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싸니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함정이에요. 싼 만큼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병원 입장에서는 한 명당 수익이 적으니까 많은 환자를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주 맞으라고 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의 진실입니다. 당장은 통증이 확 줄어들지만 뼈는 약해지고 연골은 더 빨리 닳고 골괴사 위험까지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주고 계속 맞으라고 권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사 말씀드릴게요. 요즘 엄청 유행하는 주사인데요. 바로 PRP 주사입니다. 자가혈소판 주사라고도 하죠. 이거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 피를 뽑아서 특수 처리해서 다시 주입하는 거라고. 줄기세포처럼 연골을 재생시킨다고 광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최첨단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싼 돈 주고 맞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돈만 날리는 주사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PRP가 뭐냐면 플레이틀럿 리치 플래즈머의 약자예요.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피를 뽑으면 거기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들어있잖아요. 이 중에서 혈소판만 농축해서 주사하는 게 PRP예요. 혈소판에는 성장인자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세포 재생을 돕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걸 주입하면 연골 세포가 재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광고해요. 자기 피니까 부작용도 없고 연골도 재생되고 일석이조라고. 그래서 한 번에 80만 원에서 120만 원씩 받아요. 어떤 병원은 150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어요. 70세 최미숙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TV에서 PRP 광고를 보시고 병원에 가셨대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최신 치료법이고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100만 원 주고 맞으셨거든요. 처음 맞고 나서 2주 정도는 좀 나아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 3개월 지나니까 오히려 더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 번 더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3회 코스로 맞아야 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100만 원 내고 맞으시고 또 100만 원 내고 맞으셔서 총 3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냐고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MRI 찍어봐도 연골 상태는 똑같았고 통증도 똑같았거든요. 그럼 왜 PRP가 효과가 없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골은 재생이 거의 안 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장인자를 넣어줘도 한번 다른 연골은 다시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골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우리 몸의 다른 조직들은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서 재생이 되는데 연골은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머리카락이 한번 끊어지면 다시 안 붙듯이 연골도 한번 다르면 다시 안 자라는 거죠. 이게 의학계의 상식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PRP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PRP 주사를 맞은 그룹과 안 맞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효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PRP 주사를 권장하지 않아요. 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유행할까요? 간단해요. 돈이 되니까요. 한 번 시술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피 뽑아서 원심 분리기 돌리고 다시 주입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씩 받으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수익원이죠. 세 번째 문제는 PRP의 품질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PRP라도 병원마다 농도가 다르고 혈소판 개수도 다르고 처리 방법도 달라요. 어떤 병원은 제대로 된 장비로 하지만 어떤 병원은 값싼 장비로 대충 하거든요.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100만 원 내고 맞는데 어떤 병원은 제대로 하고 어떤 병원은 부실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PRP는 FDA 승인도 안 났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치료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의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시술일 뿐이에요. 그럼 왜 병원에서는 이걸 최첨단 치료법이라고 광고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요. 효과가 있다고 주장만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효과가 없어도 환자가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바로 PRP 주사의 진실입니다. 연골은 재생 안 되고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됐고 품질 관리도 안 되는데 병원에서는 최첨단 치료법이라고 광고하면서 100만 원씩 받는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세 가지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히알루론산 주사는 6개월밖에 안 가고 스테로이드 주사는 뼈를 썩게 만들고 PRP 주사는 돈만 날린다. 이게 바로 병원에서 절대 말 안 해주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남았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가지 주사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세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꼭 가족분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부모님 무릎을 지킬 수 있는 정보니까요. 그리고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주사를 맞아보셨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댓글로 경험담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충격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준비되셨죠? 자, 이제 네 번째 주사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바로 줄기세포 주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요즘 정말 난리예요. 줄기세포 주사 광고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연골이 완전히 새로 자란다고, 70대도 20대 무릎으로 돌아간다고, 심지어 인공관절 수술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광고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받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먼저 줄기세포가 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어떤 세포로든 변할 수 있는 만능세포예요. 이론적으로는 이걸 주입하면 연골세포로 변해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당신 배에서 지방을 조금 빼내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무릎에 넣어주면 연골이 다시 자란다고, 마치 마법처럼 말이죠. 76세 이영숙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줄기세포 치료 성공 사례를 보셨대요. 어떤 환자가 줄기세포 주사 맞고 완치됐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희망을 갖고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가 상담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MRI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연골이 많이 닳았는데 줄기세포 주사 맞으면 여기가 다시 차오른다고 실제로 다른 환자들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설명하더래요. 그래서 이영숙 할머니가 믿고 300만 원을 내셨어요. 평생 모은 돈에서 300만 원 내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골이 다시 자란다니까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술 받으셨는데 과정이 어땠냐면요. 배에서 지방 흡입하고 그걸 원심 분리하고 다시 무릎에 주사하는 거였어요. 시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대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시면 MRI 찍어서 확인해 보자고. 그래서 이분이 3개월 동안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리셨거든요. 매일 무릎 만지면서 연골이 자라나는 걸 상상하셨대요. 드디어 3개월 후에 병원 가서 MRI 찍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연골 상태가 3개월 전이랑 똑같았어요. 단 1mm도 자라지 않았거든요. 이영숙 할머니가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연골이 왜 안 자라냐고. 300만 원이나 냈는데. 왜 변화가 없냐고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렇고 6개월은 지나봐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또 MRI 찍었는데 똑같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고요? 1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래요. 결국 이영숙 할머니는 1년 반을 기다렸는데 연골은 단 한 톨도 자라지 않았어요. 300만 원을 그냥 날린 거죠. 이분이 저한테 오셔서 우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그럼 왜 줄기세포 주사가 효과가 없을까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방에서 추출한 세포가 진짜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병원에서 말하는 줄기세포는 의학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줄기세포가 아니에요. 지방 조직에서 나온 전구세포라는 거거든요. 이게 줄기세포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연골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마치 씨앗처럼 보이지만 싹이 안 트는 씨앗인 거죠. 진짜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나 골수줄기세포인데 이건 추출하기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서 하는 건 지방 유래 전구세포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환자한테는 줄기세포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설령 진짜 줄기세포를 넣는다 해도 연골로 분화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 안은 줄기세포가 살기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줄기세포가 연골로 변하려면 특정 성장인자가 필요하고 적절한 온도와 pH가 유지돼야 하고 기계적 자극도 적절히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미 손상된 무릎 관절 안은 이런 조건이 전혀 안 맞거든요. 마치 사막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물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 사막에서는 절대 자랄 수 없잖아요.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문제는 설령 극히 일부가 연골로 분화한다 해도 그 양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주입한 줄기세포 중에서 1% 미만만이 연골 조직을 만들어요. 1%요. 우리 무릎 연골이 몇 밀리미터나 닳았는지 아세요? 보통 2mm에서 5mm 정도 닳거든요. 이걸 메우려면 엄청난 양의 연골이 필요한데 1%로는 턱도 없는 거예요. 마치 큰 구멍난 옷을 한 올의 실로 꿰매려는 거랑 같아요. 아무리 꿰맨다 한들 구멍이 메워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식약처에서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2019년에 공식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줄기세포 주사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했어요. 그런데도 왜 병원에서는 계속하고 있을까요? 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가 지방을 이용한 시술은 의사 재량으로 할 수 있거든요. 식약처 승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병원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효과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최첨단 치료법이라고 광고하면서 300만 원, 50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어떤 병원에서는 줄기세포라고 하면서 그냥 PRP를 섞어서 주는 경우도 있어요. 환자는 줄기세포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PRP 주사인 거죠. 왜냐하면 줄기세포 추출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냥 간단한 PRP를 섞어서 줄기세포라고 속이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미국 정형외과학회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줄기세포 주사는 무릎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권고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유행할까요? 간단해요. 규제가 약하고 돈이 되니까요. 한 번 시술에 300만 원씩 받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정말 큰 수익이잖아요. 이게 바로 줄기세포 주사의 진실입니다. 연골은 안 자라고 효과는 입증 안 됐고 식약처도 경고했는데 병원에서는 최첨단 치료법이라고 광고하면서 수백만 원씩 받는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제 5번째 주사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연골 재생 주사입니다. 병원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PDRN 주사라고 하고 어떤 데는 DNA 주사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연어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연어 DNA를 추출해서 주사하는 건데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광고해요.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고. 바로 연어의 강력한 DNA 때문이라고. 이걸 주입하면 연골세포가 재생된다고 말이죠.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아서 맞으시는데요. 한 번에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받아요. 69세 정순례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인터넷에서 연어 주사 광고를 보셨대요. 광고 내용이 정말 그럴듯했대요. 연어의 생명력을 담은 주사라고, 노벨상 수상 기술이라고, FDA 승인받았다고 이렇게 써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전화했더니 상담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래요.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 80만 원인데 50만 원에 해준다고 빨리 예약하라고 하더래요. 정순례 할머니가 50만 원이면 괜찮다 싶어서 예약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의사가 또 다른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만 맞으면 효과가 약하고 최소 5회는 맞아야 한다고. 5회 패키지로 하면 200만 원인데 특별히 150만 원에 해준다고 하더래요. 이분이 고민하다가 결국 150만 원 카드로 결제하셨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총 5번을 맞으셨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사 맞은 다음 날마다 무릎이 더 붓고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했더니 호전 반응이라고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하더래요. 하지만 5회 다 맞고 나서도 연골은 그대로였고 통증도 그대로였어요. 그럼 왜 연골 재생 주사가 효과가 없을까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어 DNA가 인간 연골을 재생시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연어 DNA와 인간 DNA는 완전히 달라요. 연어가 폭포를 오른다고 해서 그 DNA를 인간한테 주입하면 인간 연골이 자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마치 호랑이가 힘이 세니까 호랑이 뼈 가루 먹으면 인간도 힘세진다는 미신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PDRN 자체가 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병원 광고에는 FDA 승인이라고 써있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FDA에서는 PDRN을 관절염 치료제로 승인한 적이 없거든요. 일부 국가에서 피부 재생용으로 쓰이긴 하지만 무릎 연골 재생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피부는 재생이 빠른 조직이지만 연골은 재생이 거의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세 번째 문제는 실제 임상 연구 결과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보여주는 논문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제대로 된 논문이 아니에요. 어떤 건 연구 대상이 고작 20명이고 어떤 건 대조군도 없이 그냥 맞은 사람들만 조사한 거예요. 이런 건 과학적 근거로 인정받을 수 없거든요. 제대로 된 대규모 임상시험은 단 한 건도 없어요. 있다면 이미 전 세계 병원에서 표준 치료법으로 쓰고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어디에서도 이걸 쓰지 않아요. 왜겠어요? 효과가 없으니까요. 네 번째 문제는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연어 DNA는 인간 몸의 이물질이에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주사 맞고 무릎이 퉁퉁 붓고 열나고 심하게 아픈 경우가 많아요. 이걸 병원에서는 호전 반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염증 반응이에요. 몸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연골 재생 주사의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5만 원에서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환자한테는 50만 원, 80만 원씩 받는 거죠.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냐고요? 환자들이 잘 모르니까요. 연어 DNA라는 그럴듯한 이름에 속아서 비싼 돈 주고 맞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병원은 같은 주사를 오전에는 PDRN 주사라고 하고
오후에는 연어 주사라고 하고 저녁에는 DNA 주사라고 다르게 부르면서 마케팅해요. 이름만 바꿔서 여러 번 파는 거죠.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권고하지 않는 시술이에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병원들이 계속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돈이 되니까요. 환자 한 명당 150만 원씩 받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엄청 하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연골 재생 주사 광고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연예인 사진 써가면서 마치 연예인도 맞는 것처럼 광고하고 노벨상 기술이라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연골 재생 주사의 진실입니다. 과학적 근거 없고 FDA 승인도 없고 학회에서도 권고 안 하는데 병원에서는 최첨단 치료법이라고 광고하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받는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주사 말씀드릴게요. 이건 통증 차단 주사라고도 하고 신경 차단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신경 블록 주사예요. 이게 뭐냐면 무릎으로 가는 신경에 마취제를 주사해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거예요. 마치 전화선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신경을 마비시켜서 아픈 걸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병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통증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게 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더 아프게 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일단 통증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이에요. 들으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맞으시는데요. 한 번에 15만 원에서 30만 원씩 받아요. 71세 김철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대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신경차단 주사를 권하더래요. 이거 맞으면 바로 안 아프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맞았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10분도 안 돼서 통증이 확 사라졌대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편하게 걸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2주 후에 마취 효과가 떨어지면서 통증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도 전보다 더 심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병원 가서 또 맞으셨거든요.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1년 동안 맞으셨어요. 총 24번을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사 효과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2주 갔는데 나중에는 일주일밖에 안 가고 마지막에는 3일밖에 안 갔대요. 그래서 더 자주 맞아야 했고 결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됐거든요. 김철수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셨을 때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신경차단 주사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티시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주사에 의존하게 된 거죠. 그럼 왜 신경차단 주사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통증을 없앴을 뿐. 원인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여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차단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은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아프지 않으니까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마치 화재 경보기를 꺼버리고 불이 나는데도 모르는 것과 같아요. 실제로 신경 차단 주사를 맞고 통증이 없으니까 무리하게 운동하시다가 연골이 더 빨리 닳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프지 않으니까 조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신경은 적응을 하거든요. 같은 약을 계속 쓰면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술이나 담배처럼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효과가 있는데 점점 더 많이 해야 같은 효과를 느끼는 것과 같아요. 신경차단 주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취제 용량을 계속 늘려야 해요. 처음에는 2cc였다가 나중에는 5cc, 10cc.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부작용도 같이 커지고요. 세 번째 문제는 신경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 주변에 반복적으로 주사를 놓으면 신경이 상할 수 있거든요. 마치 전선을 자꾸 건드리면 피복이 벗겨지고 합선이 일어나듯이 신경도 반복적인 자극을 받으면 손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취제를 써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고 오히려 이상한 감각이 생기거든요. 어떤 환자분은 무릎에서 저리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 든다고 하세요. 또 어떤 분은 무릎 주변 피부 감각이 둔해졌다고 하시고요. 이게 다 신경 손상 때문이에요. 네 번째 문제는 심리적 의존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주사 없이는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김철수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주사 맞을 날이 다가오면 불안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병원이 문 닫으면 어떡하나. 의사 선생님이 휴가 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건 마치 중독과 같은 상태예요. 신체적으로도 의존하고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신경차단 주사는 보험이 안 돼요. 전액 본인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맞으면 30만 원에서 60만 원이 나가요. 1년이면 360만 원에서 720만 원이에요. 10년 맞으면 3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겠어요? 그 돈이면 인공관절 수술 2번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환자가 계속 와서 주사 맞으면 계속 수익이 생기잖아요. 1년에 600만 원씩 내는 단골 환자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병원에서는 신경차단 주사 맞는 환자들을 위한 VIP 프로그램도 있대요. 예약 우선권 주고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시술해주고.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준대요. 왜겠어요? 돈이 되니까요. 대한통증학회에서도 경고했어요. 신경차단 주사는 단기간만 사용해야 하고 장기간 반복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계속 맞으라고 권해요. 끊으면 더 아플 거라고 겁을 주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게 바로 신경차단 주사의 진실입니다. 통증만 가릴 뿐. 원인은 그대로고 내성 생기고 신경 손상 올 수 있고 중독성까지 있는데 병원에서는 계속 맞으라고 권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주사 말씀드릴게요. 이게 바로 점도 보충제 주사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주사랑 비슷한데 좀 더 진화된 버전이에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광고해요. 일반 히알루론산보다 분자량이 크고 농도가 진해서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한 번만 맞아도 1년 간다고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한 번에 40만 원에서 60만 원씩 받아요. 75세 박영희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일반 히알루론산 주사를 몇 년간 맞으셨는데 효과가 점점 떨어지니까 의사가 새로운 주사를 권했대요. 점도 보충제라는 건데 이게 신제품이고 훨씬 좋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50만 원 주고 맞으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았대요. 6개월 넘게 통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기를 이게 진짜 좋은 주사구나 하고 만족하셨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통증이 다시 오기 시작했고 8개월째에는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 가서 또 맞으셨는데 이번에는 3개월밖에 안 갔대요. 박영희 할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효과가 점점 짧아지냐고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연골이 더 닳아서 그렇다고 더 자주 맞아야 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또 맞으시고 또 맞으시고 결국 1년에 4번씩 맞게 됐어요. 한 번에 50만 원씩이니까 1년에 2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퉁퉁 붓고 열이 나면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대요. 그래서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검사해보니까 관절 안에 염증이 심하게 생겼어요. MRI 찍어보니까 관절액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차 있고 활막이라는 조직이 두꺼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점도 보충제를 반복적으로 주입하면서 생긴 만성 염증이에요. 몸이 이물질로 인식해서 계속 공격하다 보니까 관절 안이 염증 덩어리가 된 거죠. 그럼 왜 점도 보충제 주사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오히려 염증을 더 유발한다는 겁니다.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 몸이 이물질로 더 강하게 인식해요. 마치 큰 돌멩이가 작은 모래알보다 눈에 더 잘 띄듯이 큰 분자는 면역세포들이 더 빨리 발견하고 더 강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히알루론산보다 점도 보충제가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아요. 주사 맞고 붓고 아픈 경우가 훨씬 빈번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효과 지속 기간이 광고만큼 길지 않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1년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4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일반 히알루론산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럼 왜 1년 간다고 광고할까요? 임상시험 데이터를 교묘하게 해석한 거예요. 연구 대상자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극소수만 1년 갔고 대부분은 6개월 안에 효과가 떨어졌는데 그걸 평균이라고 광고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반복 주입 시 관절 구조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관절 안에는 활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어요. 이게 관절액을 만들고 관절을 보호하는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점도 보충제를 반복적으로 넣으면 이 활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마치 상처에 딱지가 계속 앉아서 두꺼워지듯이 활막도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거죠. 활막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제한돼요. 무릎을 구부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두꺼워진 활막이 연골을 더 압박해서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켜요. 네 번째 문제는 가격 대비 효과가 형편없다는 겁니다. 일반 히알루론산이 20만 원인데 점도 보충제는 50만 원이에요. 2.5배 비싼 거죠. 그럼 효과도 2.5배 좋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연구 결과를 봐도 효과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지속 기간도 비슷하고 통증 감소 정도도 비슷해요. 그럼 왜 이렇게 비쌀까요? 간단해요. 새로운 제품이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은 비싼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비싼 걸 선택하게 되고요. 실제로 어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익명으로 한 말이 있어요. 점도 보충제는 마케팅 제품이라고 실제로는 일반 히알루론산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광고를 잘해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폭로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점도 보충제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건 50만 원이고 어떤 건 80만 원이고 심지어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다 뭐가 다르냐고요? 사실 별 차이 없어요. 분자량이 조금 다르고 농도가 조금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비싼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비싼 걸 선택하게 되는 거죠. 병원도 이걸 이용해요. 상담할 때 여러 옵션을 보여주면서 제일 비싼 걸 추천하거든요. 최고급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점도 보충제도 결국 히알루론산의 일종이고 효과와 부작용이 유사하다고 나와 있어요. 특별히 더 좋은 치료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점도 보충제 주사의 진실입니다. 효과는 일반 히알루론산이랑 비슷한데 가격은 2배 이상 비싸고 염증 위험은 더 높고 반복하면 관절 구조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데 병원에서는 최신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비싸게 판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7가지 주사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죠? 우리가 믿고 맞았던 주사들이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는 거 이제 아셨을 거예요. 히알루론산은 6개월밖에 안 가고 스테로이드는 뼈를 썩게 만들고 PRP는 돈만 날리고 줄기세포는 거의 사기고 연골 재생은 과대 광고고 신경 차단은 중독성 있고 점도 보충제는 염증 유발한다. 이게 바로 진실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무릎이 아픈데 주사도 안 맞으면 어떻게 견디냐고. 그냥 아프다고 참고만 있어야 하냐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주사 없이도 충분히 무릎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해요.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걸을 때 무릎에는 체중의 3배 압력이 가해져요. 계단 오를 때는 5배예요. 만약에 체중이 70kg이면 걸을 때 무릎에 210kg 압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체중을 5kg만 줄여도 어떻게 될까요? 무릎에 가는 압력이 15kg 줄어들어요. 10kg 빼면 30kg 압력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체중을 10% 감량하면 무릎 통증이 50% 이상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효과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주사보다 효과가 좋은 거예요. 67세 장미자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체중이 75kg이었고 무릎 통증 때문에 주사를 1년 넘게 맞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체중 감량을 강력히 권유드렸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나이 들어서 살 빼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6개월 만에 10kg을 감량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릎 통증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리시고 산책도 하실 수 있게 됐거든요. 주사 없이도 말이에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살 뺄 걸 그랬다고 몇백만 원 주사 맞는 돈으로 헬스장 등록하고
영양사 상담받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신다고요. 체중 감량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를 절반으로 줄이시고 단 음식이랑 밀가루 음식을 끊으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지지해 주거든요. 무릎 관절은 뼈와 연골만으로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 근육이 함께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약하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커지고 근육이 강하면 무릎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운동은 스쿼트예요. 하지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완전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는 하시면 안 돼요. 대신 반만 앉는 하프 스쿼트를 하시면 돼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번씩만 하셔도 한 달 후면 확실히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도 좋아요. 바닥에 누워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30cm 정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루에 10번씩만 하시면 돼요. 73세 오정남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허벅지 근육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조금씩 하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5번밖에 못 하셨는데 한 달 후에는 10번, 2달 후에는 20번까지 하실 수 있게 됐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이분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고 걷는 자세도 훨씬 안정적이 됐거든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운동이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사보다 100배 낫다고요. 세 번째는 무릎 보호대 사용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효과적이에요. 무릎 보호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무릎을 감싸서 안정성을 높여주고 무릎에 가는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거거든요. 마치 허리 아픈 사람이 보조기 차면 편한 것처럼 무릎도 보호대를 차면 훨씬 편해요. 특히 외출할 때나 운동할 때 꼭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 무릎 보호대는 약국이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살 수 있어요. 가격은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데 비싼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본인 무릎 사이즈에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양 관리도 중요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생선을 자주 드시고 비타민 D 보충제도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거든요. 그리고 우유나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매일 드시는 게 좋고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정말 주사 없이도 무릎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체중 감량도 어렵고 운동도 귀찮고 보호대 차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1년에 수백만 원씩 주사 맞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잖아요. 게다가 주사는 부작용도 있고 효과도 일시적이지만 이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좋아지셨어요. 주사 끊으셨고 통증도 많이 줄었고 무릎 건강도 유지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정말 중요했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무릎 주사 7가지 모두 문제가 있었어요. 히알루론산은 효과가 짧고 스테로이드는 뼈를 썩게 만들고 PRP는 효과가 없고 줄기세포는 사기고 연골 재생은 과대 광고고 신경 차단은 중독성 있고 점도 보충제는 염증을 유발한다. 이게 진실이었어요. 대신 진짜 무릎을 지키는 방법은 체중 감량 근력 운동 무릎 보호대 이 세 가지였어요. 주사에 수백만 원 쓰지 마시고 이 세 가지에 투자하시는 게 100배 1000배 나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이 영상 꼭 가족분들한테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세요. 소중한 분들이 헛된 돈 쓰고 무릎 망가지는 걸 막아주시는 게 진짜 효도예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담 남겨주세요. 어떤 주사를 맞아보셨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에 정말 좋은 운동 vs 나쁜 운동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